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자, 간밤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도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 인하될 수 있겠다. 50bp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간밤 뉴욕 증시도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재돌파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간밤에는 리플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시장 안에서의 긍정 시그널들이 하나 둘씩 조금 더 강하게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취임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20일이니까 한 4일, 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장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홀딩과 매수가 답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 취임을 놓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스탠스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전망치들 같이 점검해 보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의 전략들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99,722달러입니다. 다만 아침 기준으로 10만 달러 다시 재돌파해 주면서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일주일 전 대비는 7%의 상승, 전일 대비는 2.5%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재돌파를 해줬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이후에 바이낸스 안에서 오픈 이자율이 5억 달러나 급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안에서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 코인 시장도 이러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를 높이 올리고 아주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바이낸스 OI를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런 동기화된 움직임이 차라리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따로 가는 시장, 우리만 자체적인 이슈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장보다도 뭐 이런 거시경제 이슈라던가 데이터, 지표들 혹은 미국 증시의 어느 정도의 상관성과 연관성이 보이는 동기화된 움직임이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데는 더 쉽고 명확하다라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CPI 데이터 발표 이후에 시장 안에서 확 드러나는 유동성은 확실히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지표들에 많이 의존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간밤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도 1조 원 넘게 유입 흐름이 체크가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유출을 보이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간밤에는 추가적인 유입량이 기록이 됐고요.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 21 쉐어즈의 애널리스트인 맷 베나 같은 경우는 취임을 앞두고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환상적인 랠리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인플레 지표가 너무 중요했는데 다행히 PPI와 CPI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안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 자산이 신고점을 기록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같은 경우도 이러한 CPI를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과 코인 모두 다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취임 당일 자체는 거의 폭주하는 폭군이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들, 명령들도 포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면서 만약 취임 전까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11만 달러 이상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취임과 함께 그 당시에 나오는 행정명령 소식으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당시와 지금 비트코인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보여지고 있는 이 가격 라인과 추세를 확인을 해봤을 때 정말 이제 크레이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비트코인의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해에 펼쳐지기 때문에 같은 사이클로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직전 이 4년 전에 보였던 사이클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한방 급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블룸버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트럼프 취임 뉴스에 팔아라. 세론 뉴스로는 전략이 안 먹힐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우리가 취임이라는 뉴스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음,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취임 직후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이 세론 뉴스로 트럼프 취임을 보는 뭐 일부의 매도 흐름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분석가의 코멘트를 블룸버그가 전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인 거고 직전 대선 때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또 취임하면서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과 기조를 이번에도 같이 기다려 보면서 매도보다는 매수와 또 홀딩의 관점으로 해당 뉴스를 소화를 해보시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고래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 소액으로 팔고 있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나름 지난 6주 동안 해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렛 안에서, 지갑 안에서 비트코인의 보유 개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외에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은 되려 매수를 시작하면서 축적에 나선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랠리 같은 경우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개인 투자자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을 때 고래들이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중은 줄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비트코인을 살 때가 비트코인의 강한 랠리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가 간밤 10만 달러 재돌파를 성공해준 가운데 다른 코인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자, 리플이 4.3달러 10센트 3달러 돌파를 하면서 진짜 리플 4,000원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전고점,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를 했고 지금 직전일 대비해서는 9%, 일주일 전 대비는 34% 정도의 급등 랠리를 홀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은 뭐 아직 4,000달러 저항까지는 좀 룸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일 대비 4%의 반등 흐름, 최근에 보였던 반등 중에 나름 가장 강한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현물 ETF 간밤에 어제는 거의 미미했었고요. 그 전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하게 유출이 나왔다가 간밤에는 다시금 유입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에게 또 힘이 되어준 소식은 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죠. 월드 리프트 파이낸스 WLF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지금 WLF에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 WLF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는 약 676억 원의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를 샀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자체도 본인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 회사 차원에서도 이더리움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심상치가 않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가격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지 않은 만큼 그런 만큼 지금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 직전에 트럼프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로 가장 수혜받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눌려 있는 가격이니만큼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더리움의 방향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리플에 대한 검색량이 더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리플이 8년 만에 3달러 터치를 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 돌파 가능성도 같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리플 뭐 승소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아직까지는 루머에 불과하겠지만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폭등하고 있는 리플인데 먼저 이렇게 또 폭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리플과 같은 종목에서 또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전에 조금 찬찬히 차근차근 차분하게 오르는 코인들보다도 폭등 흐름을 보이는 코인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변동성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안에서의 리플을 차트적인 관점에서 풀이했을 때 지금 목표가가 14달러 선까지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달러인데 14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열려 있을지 리플도 기대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깔로 칠해진 게 고래들의 메인 물량이고요. 검은 색깔이 에이다의 가격인데 고래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고래들이 축적을 이어가면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전주 대비는 그래도 15%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위 10위권 코인들 안에서는 리플 다음으로 주간 단위의 상승이 큰 코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1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래들의 추가적인 매집 흐름이 또 상승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털에서 수정 신청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승인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는 첫 번째 코인은 리플, 두 번째로 솔라나,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될지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라이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most likely 가장 미국에서 다음으로 승인되기 쉬운 ETF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만큼 과연 리플과 솔라나를 제치고 라이트코인이 먼저 ETF 승인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같이 드리도록 할 텐데, 코인마켓캡 저희가 매번 이 코인의 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죠. 이 코인마켓캡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스토리라는 프로젝트인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성능 향상이라던가 또 지적 재산권 관리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IP 인프라를 구축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소개와 함께 스토리를 주목해 보자라는 내용이 담겼고 두 번째로는 모나드입니다. 고성능 이더리움 호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나드는 이 초당 10,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고성능 이더리움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TPS 초당 거래 건수가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뒤처지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이더리움을 호환해서 초당 거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호환 가능성이 되는 자체적인 메인넷, 자체적인 레이어 1 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라체인입니다. 이건 이제 유동성 증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이 호환이 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베라체인이랑 모나드 모두 이더리움이랑 호환이 가능한 블록체인 레이어 1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EVM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코인들, 많은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코인 마켓캡은 베라체인과 모나드와 스토리를 다음 차세대 블록체인을 이끄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프로젝트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름을 기억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변동성과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인플레와 함께 일단 시장은 간밤에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새벽에 오픈되는 미국 증시 상황과 함께 저는 내일 오전에 혹은 오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